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 못 믿습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화를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상한 건 화를 낼 때는 분명히 내가 옳았는데 밤이 되면 그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아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관해서 긴 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부탁을 했습니다. 화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좀 써달라고요. 2000년 전에도 형제끼리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좋았습니다. 세네카는 먼저 화가 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자세히 씁니다. 핏줄이 부풀고 숨이 가빠져서 가슴이 들썩이고 목이 부풀고 팔다리가 떨립니다.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 전체가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이때는 일그러진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옛 현자들의 표현을 하나 가져옵니다. 화는 짧은 광기라는 말이요. 그 표현이 왜 정확한지도 씁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체면을 잊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잊습니다. 시작한 일에 끝까지 집착하고 옆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화를 낼 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세네카가 남긴 비유 하나가 특히 남습니다. 화는 떨어지는 돌 같다고 했어요. 부딪히는 것을 부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도 같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화를 낸 다음에 이상하게 이긴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겼는데 나도 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세네카는 앞선 시대의 철학자 섹스티우스가 관찰한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걸 보고 놀라서 화가 식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세네카가 아주 정직한 말을 덧붙입니다. 거울 앞까지 걸어갈 정신이 남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바뀐 거라고요. 저는 이 한 줄이 이 글에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숨을 세고 10가지 세고 좋은 문장을 하나 떠올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화가 난 순간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했죠? 화는 짧은 광기라고 했습니다. 광기 속에서는 좋은 방법을 꺼낼 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쓰는 처방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매번 지는 건 우리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쓸 수 없는 시점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처방은 화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 앞과 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세네카가 앞쪽에 놓은 처방은 하나뿐입니다. 미루는 것. 그는 지연이 최선의 치료라고 말합니다. 첫 불길이 저절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가벼워지고 어떤 것은 아예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시간 안에 보낸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일을 남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처방이 이 편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네카는 자기가 밤마다 하는 일을 하나 고백해요. 등불이 치워지고 방이 어두워지면 그는 그날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매일 밤 자기를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 그 긴 글을 쓴 사람이 왜 매일 밤 자기를 신문해야 했을까요?
매일 걸릴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분노에 관한 고전으로 남은 글을 쓴 사람도 하루하루는 우리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신문한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판결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사면까지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2000년을 버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매일 밤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가져가실 3가지를 정의해 볼게요. 셋 다 저 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1시간만 미루세요. 용서하라는 것도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려는 그 한마디를 1시간 뒤로 옮기는 겁니다. 보내려던 메시지는 저장해 두시고 하려던 전화는 1시간 뒤에 걸어보세요. 그때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 1시간 안에 모양이 바뀝니다. 둘째, 화가 난 이유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아주 큰 덩어리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줄로 적으면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가끔은 적다가 알게 됩니다. 내가 화난 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다른 것이었다는 걸요. 셋째, 밤에 하루를 한번 되짚고 반드시 사면까지 하고 주무세요. 오늘 내가 어디서 넘어갔는지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엔 넘어가자. 다음엔 안 그러자. 되짚기만 하고 사면을 안 하면 그건 반성이 아니라 자기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처벌은 하루도 못 갑니다. 세네카가 그 글에서 한 말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그 짧은 걸 누군가에게 화내는데 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인생이 낭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을 화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화는 날 겁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도 매일 났으니까요. 다만 그 화가 하루를 다 먹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제 화낸 자기를 오래 세워두지 마세요. 당신은 광기의 한복판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를 한번 되짚고 잊지 말고 스스로를 사면해주고 주무세요.